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오후장 투자 전략의 보탬이 될 증시 오늘과 내일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일부터 약간의 상승의 움직임 토대는 깔아놨는데 무언가 시원한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중간 배당 기대감 덕일까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또 간밤에 엔비디아 반등 덕에 SK하이닉스도 모처럼 강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5.11% 크게 올라주고 있고요. 그와 달리 코스닥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좀 전환이 됐는데 시총 상위 안에서 그간 버텨주던 나름 선전해줬던 바이오주들이 오늘장은 내렸고요. 거기에 HLB가 두 자릿수 급락을 보이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 건지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이동으로 인해서 지금 선호하는 업종이 주도 섹터가 바뀌고 있는 건지 현 시점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슈 추적으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와 함께 하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이제 코스피, 코스닥을 나눠서 봤는데 이제 코스피를 본다면 엔비디아가 반등한 게 가장 큰 호재입니까? 아니면 삼성전자의 중간 매당 기대가 가장 호재입니까?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주인공이죠. 네. 그래서 빠지면 무조건 생각 없이 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사셨을 것 같은데 어제. 어제 시가부터 다시 돌리기 시작하면서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중간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또 사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같이 반영이 돼서 코스피는 어제 조금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의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더 반등이 좀 센데 수급은 생각보다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뭐 외국인들이 한 1,200억, 그다음에 현물을 한 3,300억 정도 사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의 여기서 이제 더 확 치고 나가기보다는 어제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정도로 지금 코스피 시장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의 주인공은 SK하이닉스다.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시장이 편성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지금 오후에 코스닥에 다시 파란불이 켜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HLB의 급락, 또 제약바이오라든가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다수가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 우려할 만한 상황인 건지 좀 뭔가 변수가 있습니까? 수급의 이동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HLB는 이제 어제 또 12 발행, 전환사채 발행 이후에 급락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은 개별적인 이슈인 걸로 보이고요. HLB 지금 리보세라닙과 칼렐리주맙 관련된 이제 FDA 승인 관련돼서 여전히 또 기대사항은 희망은 있는데 이건 또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고. 일단 중국 내에서는 잘 팔린다라고 하니까 허가돼서 이 부분이 또 부각되면서 어제는 급등했다가 오늘 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와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고 바이오 전반적으로 지금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에서 지금 투자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간담회 비슷한 걸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투자 얘기가 또 한 번 나왔고요. 얼마 전에 3일 전이죠. 한 3일 전에는 또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는 후공정업체를 모아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면서 약간 반도체 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고 바이오는 일부 매도 물량이 나오는, 그래서 약간 전반적으로 섹터를 매도하고 섹터를 사는 그런 형태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급의 변화로 인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 그 배경에는 또 바이오주들의 하락이 눈에 띄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봐야 될 오늘의 시장 핫 이슈는 무엇일까요? 추적해야 될 두 가지 주제, 먼저 엔비디아 포함한 반도체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 의료기기주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로 넘어가 볼까요? 지난 6월 24일까지 엔비디아가 3거래 연속 하락하다가 간밤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보시면요, 최근에 엔비디아의 주가예요. 고점 대비 3거래일 동안 한 12%가량 주가가 내리면서 다른 반도체주라던가 AI 랠리에 브레이크를 거는 악재로 작용을 했었죠. 그렇다면 왜 하락한 거고 우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키움증권의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3거래 연속 상승분을 반납한 배경에는 그간 많이 올랐다라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있었고요. 더불어 선물옵션 만기를 맞아서 매도했다. 여기에 젠슨항 CEO의 자사주 매도 소식도 매각 소식도 한몫을 했다 풀이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하락한 걸 반도체주라던가 기술주들의 급락, 하락으로 연결지어도 될까? 이것에 대해서는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6월 24일에 엔비디아가 크게 하락했을 때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그 다른 종목들의 경우에는 2% 안팎의 움직임만 보여줬고요. 어떤 종목들, 애플이라던가 메타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를 엔비디아 조정이 IT 섹터 조정으로 연결짓기에는 아직은 어렵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달에 미국 산업별의 수익률 순위를 봤을 때 여전히 수익률 1위는 테크입니다. 그래서 AI 열풍 기반에 주목받았던 몇몇 종목들만 하락했다라고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왜 엔비디아를 우려했을까? 지금 연착륙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경착륙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타겟으로 엔비디아가 꼽혔을 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실제로 연준 위원들이 최근에 경기 냉각 관련한 발언을 많이 했죠. 그로 인해 이렇게 경기 침체, 경기 우려가 된다면은 그간 많이 올랐던 엔비디아를 필두로 AI주들이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엔비디아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아직 반도체주가 전체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린 건 아니기 때문에 다가오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만 예의주시해보자. 여기서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에 얼마나 또 납품을 했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 실적을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하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네. 요즘 국내 증시 안에서 반도체주 들고 계신 분들은 간밤에 엔비디아가 올랐냐 내렸냐에 따라서 그날 받아들이는 시장의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엔비디아만 쳐다봐야 됩니까? 일단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엔비디아가 이제 물론 경쟁자가 등장을 했는데 네. AMD도 그렇고 뭐 인텔도 그렇고 여전히 쫓아오지 못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엔비디아가 뛰어난 거라기보다는 엔비디아가 구축해놨던 쿠다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다른 걸 갖다 줘도 개발자들이 싫어합니다. 네,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다고 표현하시면 되는데 영어 쓰는 사람한테 자꾸 번역기 갖다 주면서 한글로 돼 있는 거 이제 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제 엔비디아가 주도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SK가 주 납품을 하고 있는 부품 회사다 보니까 같이 빠졌죠. 동반해서 하락했는데 어제 5% 하락했던 부분을 이제 돌리면서 플러스로 전환을 시키고 다시 또 오늘도 올라오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엔비디아 하락 원인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많이 올라서 뺐고 그다음에 뭐 파생 상품이라든지 그다음에 ETF 같은 경우도 비율을 좀 조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비중이 높아져 버리면 혼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 일부 매동 물량이 좀 나와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도 이유를 못 찾았습니다. 네. 근데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MS가 조금 뭐 같이 거기 원래 토탈로 팔거든요. 엔비디아는 이제는 칩만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서버를 구축을 다 해줄 테니까 우리 그냥 종합 세트로 가져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거부했습니다. MS가 자기들은 그냥 칩만 줘라. 예, 그러니까 칩만 가져갈 거면 우리는 안 팔겠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냥 MS가 좀 그 귀여운 짜증을 좀 이렇게 투정을 부리고 있다. 앙탈 부리고 있다. 앙탈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그냥 주는 대로 받을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저는 엔비디아의 상승은 꺾이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성장률의 둔화가 어떻게 주가에 반영될지 여부만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폭발적인 성장이 계속 이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성장률이 좀 떨어질 텐데 그때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삼전 하이닉스 관련돼서 지금 반도체 후공정 장비들 발주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데 어제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생각보다 엔비디아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등할 줄 알고 올라간 게 아니라 미리 올랐죠. 장비주들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같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후공정 업체들 모여 우리 앞으로 반도체 발주해 줄 텐데 니네 컨디션을 좀 알아봐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지금 했고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한다고 하니까 한 1년 동안 향후 1년 동안 계속 지금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이제 거기에 방점은 D램, HBM, 후공정 이쪽에 몰려 있다. 그래서 오늘 또 테스트 관련된 종목들이 더 강한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와 함께 최근 특징으로 봤던 반도체주가 저희가 어제도 좀 짚어봤는데 워트라던가 DI 이런 종목들이 그 안에서 유독 두 자릿수의 상승, 강한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초반에 HBM과 관련해서 언급되지 않았던 혹은 뭐 후발주로 거론됐던 종목들인데 왜 이들 종목이 최근 시장에서 더 좋은 수익을 보여주는 걸까요? DI는 그동안 계속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네. 계속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DI는 이제 HBM의 자회사가 HBM 테스트용 그 테스트기를 만들었다. 이제 테스트기를 또 테스트해서 완료를 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니까 하반기에 공급하겠구나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DI는 지금 HBM 후공정 검사 장비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관련해서 삼성발루는 YC라든지 또 이제 테크윙도 마이크론이라든지
하이닉스에 또 납품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세 종목은 검사 장비 단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워트인데 워트는 이게 지금 환경 제어 시스템을 전반을 한다. 그래서 온도 제어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미세먼지부터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토탈 케어해 주는 걸로는 국내 1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동안 이제 오버행 이슈 좀 해결하는 과정이 좀 있었고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쪽에 뭔가 새로운 게 들어가겠구나라고 지금 기대한 게 워트였고 워트가 가장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좀 급격하게 좀 따라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다. 이 회사가 또 특이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동시에 다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워트가 주목을 좀 받은 거고요. 오늘 이제 윗꼬리 달고 음봉이 나오기 때문에 조정은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급하게 대응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한 16,000원 밑으로 빠져야 좀 다시 사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트는 오늘 음봉으로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차익 실현하려는 욕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 구간 급하게 따라가지는 말자. 16,000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그때 한번 다시 보겠다라는 가격 전략까지 제시했어요. 그럼 앞으로 이 반도체주, 특히 이번 주, 다음 주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적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나올 테고 다음 주는 삼성전자의 잠정 2분기 실적 나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두 회사 다 뭐 숫자를 제가 뭐 얘기해봐야 뭐 기억도 안 나실 거고, 예, 좋냐 나쁘냐 뭐 이렇게 이제 그걸 기억하시는 게 좋을 텐데 삼성도 생각보다 좋게 나올 거고요, 마이크론도 좋게 나올 겁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론은 이제 HBM을 납품하기 시작한 게 지난 분기에 일부 반영이 됐는데 이번 분기에 얼만큼 반영이 됐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항상 중요한 거는 실적이 잘 나오냐,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대부분 이제 예상치보다는 좀 더 잘 나올 걸로 다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추정치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올라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저는 이 숫자보다 두 회사 모두 이제 최근의 트렌드는 미국을 따라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IR 비슷하게 이제 뭐 질문도 받고 앞으로 향후 가이던스도 제시하고 컨커를 하죠.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마이크론은 아마 제가 예언을 하건대 HBM 투자를 더 늘리겠다는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삼성전자는 HBM 조만간에 납품할 거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키워드는 HBM 투자 확대, 여기에 아마 방점이 찍힐 거고요. 그걸 이제 이미 지금 장비주들이 반영해서 먼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같이 눈여겨볼 만한 종목, HBM 관련주 뭐가 있을까요? 지금 사실 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저는 3분기부터 그동안은 좀 별로였는데 3분기부터 갑자기 확 좋아질 수 있는 회사가 이제 STI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STI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사실은 뭐 지금 ASE라든지 암코어 같은 후공정 업체들, 글로벌 후공정 업체들한테 오사트 업체한테 납품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리플로 장비 관련돼서 기대가 여전히 크다. 3분기 내에는 수주가 나올 걸로 보고 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뭐 CCSS 관련돼서 뭐 이게 그 반도체 만들 때 뭐 식각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칠 때 화학약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공급해주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기반 시설입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를 하면 이걸 무조건 다 갖다 놔야 되는데, 이 STI가 이쪽도 이제 3분기부터 본격 발주가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STI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덜 오른 종목이라고 봤는데 여전히 여기도 고점을 지금 노리고 있는 중이고요. 여전히 주목해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테스트 장비,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스트 장비와 한미 반도체, 여기에 3분기부터 확연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STI도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의료기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헬스케어 안에서 의료기기주들은 그래도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료기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딱 두 가지로 나뉘어질 것 같아요. AI와 접목이 되었느냐, 미용 쪽에 관련이 있느냐. 먼저 AI를 활용해 본다면 바이오 의료 산업은 신약 개발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고요. 진단, 판독, 분석, 그리고 수술 로봇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맥킨지에서 바라보기에는요, AI 활용으로 인해서 글로벌 제약 바이오 산업의 매출액이 3에서 5%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K-뷰티의 강자잖아요. 미용 의료기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 피부 미용 시술 수요가 급증하면서 클래시스라던가 국내에 있는 미용 의료기기주들은 2023년 기준으로 수술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미용기기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연평균 18.6%의 빠른 성장을 보여주면서 한 2029년, 2030년의 경우에는 이 시장 자체가 300조를 넘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미용 기기부터 볼게요. 오늘 뭐 하이로닉이라던가 클래시스 관련주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먼저 하이로닉부터 챙겨보자면 리포트도 나왔고 FDA 승인 이야기도 나왔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뭐 내용을 보면 이제 기사 좀 잘 나온 거 이제 쭉 살펴보시면 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 이게 뭐냐면 RF 고주파이죠. RF 기반의 마이크로 니들 이거 하면은 생각나는 회사가 있으실 텐데 지금 이 회사 비올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게 여기 이제 그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가 비올이죠. 아마 이 회사도 하이로닉도 여기다가 돈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하여간 그건 번외로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든 범용 전기 수술기라고 해서 실크로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았다. 마치 이 기계가 승인받은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안에 세부 내용을 보면 원래 이 기계는 승인받은 기계고요. 네. 그 안에 여러 적용증을 쓸 수 있는데 그동안은 한 4가지 정도를 쓸 수 있었는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 그래서 기능을 하나 추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고요. 그러니까 원래 잘 되고 있는 기계인데 여기다가 기능을 하나 더 넣었다라는 거는 이게 소모품처럼 안에 그 카트리지를 바꾸는 거거든요. 카트리지 하나 품목이 더 늘어나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걸 할 수 있으니까 카트리지 판매가 더 늘어나겠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기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든 미용 의료 기기들이 기계 업체들이 이 기기를 팔고 거기에 소모품을 얼마나 빨리빨리 더 많이 파느냐. 맞아요. 클래시스가 그래서 거의 영업이익률이 50%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로닉도 이제 그런 추기로 가는데 이게 지금 실크로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는 게 주요 포인트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지금 하이로닉이 오늘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전히 하이로닉 저도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 미용 의료기기 전반이 저는 앞으로 굉장히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 하이로닉의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근데 저는 이 시장 안에서 국내 시장 안에서의 강자는 클래시스잖아요. 예. 이번에 이루다와의 손잡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클래시스의 주가는 큰 변화가 없고 이루다는 오히려 하락합니다. 예.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번 합병을 통해서 뭐 글로벌 시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고 하는데 왜 주식 측면에서는 시너지가 안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갑자기 인수합병이 되거나 네. 뭐 기대를 막 계속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클래시스가 이미 이제 이루다의 대주주였고요. 이미 투자를 했었고. 그렇죠. 클래시스는 이제 베인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이제 인수를 해서 이제 사모펀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안 갖고 있는 시장을 갖고 있고 본인들이 안 갖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를 갖고 있는 이루다가 생각보다 가격이 싸니까 투자를 선제적으로 한 거고요. 지금 오늘 시가총액이 1,400억이니까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 업체 중에 제일 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주주 지분이랑 대주주한테 약간의 용돈을 지어주고 네. 예, 인수를 했습니다. 흡수합병이죠. 그러면 보통 인수당한 회사가 올라가야 되는데 인수당한 회사가 안 올라갑니다. 합병 비율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비율 자체가 그냥 별로 안 좋습니다. 1대 0.14 이렇게 쭉 있는데 그걸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제일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루다 한 주식 지금 주주분들은 한 7주 정도가 한 주로 바뀐다. 클래시스. 네네. 예, 그 곱하기 이제 한 7 해보시면 대충 가격이 비슷해집니다. 합병 가격이랑.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클래시스는 굉장히 좋아지는데 합병 비율 할 때 보면 클래시스는 오히려 할증을 했고요. 이루다는 할인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루다가 약간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먹히는 꼴이어가지고 생각보다 주가는 더 빠졌고요. 그러면 클래시스는 왜 안 올랐냐? 클래시스는 이거 합병할 거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보자라는 게 이제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릴레시스의 경우에는 사실 또 최근에 실적 기대 속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의 이슈가 크게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브리핑 통해서 한쪽에 미용 의료기기가 있다면 한쪽엔 AI 접목 의료기기가 있다라고 했고 최근에 뭐 JLK라던가 많은 종목들, 라이프 시멘틱스 관련 종목들, 뷰노, 루닛도 같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이쪽 시장에 대해서의 투자 포인트 매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전히 저는 지금은 미용 의료기기에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AI보다요? 물론, 예, JLK는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회사긴 한데 AI 쪽은 이제 JLK 미국에서 5개 품목을 FDA 승인을 요청했는데 하나 받았죠. 근데 그러니까 전립선하고 관련돼서 받았는데 그거보다는 다른 걸 먼저 기대했는데 의외로 이게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JLK 이제 앞으로 실적이 얼마나 찍히느냐라는 게 이제 숙제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왜 아직도 AI 의료기기 쪽은 보수적으로 보냐면 이쪽은 한번 꿈과 희망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가 내려와서 지금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돈을 벌려면 아이디어는 좋은데 언제든지 경쟁자가 치고 들어올 수 있고 이게 엄청난 기술인 것 같지만 사실은 데이터가 많으면 됩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그냥 컴퓨터에다 돌리면 되기 때문에 이게 후발주자들이 언제든지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도 뭐 물론 이거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보면 아직은 무르익기 전에 돈을 벌거나 선점을 빨리 해서 빨리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그 플랫폼을 빨리 확보하는 회사 중심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오늘 반등은 나오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돈을 더 잘 벌고 있는 앞으로 더 잘 벌 미용 의료기기가 고점을 치고 나가는 게 더 빠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클래시스, 비올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이루다, 뭐 하이로닉 중에 하나만 탑픽이면? 클래시스가 탑픽이죠. 예, 클래시스 탑픽이고 나머지도 뭐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의 두 가지 핫 이슈들 추적해봤습니다.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